봄샘 정말 감사합니다. 2012년 2월 13일 이상엽. 21강 오프닝 때 해주시는 말 때문에 엄청 감동 먹어서 다시 한번 마음을 꽉 잡을 수 있었어요.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에 가지는 그 권리가 우리가 누려야 할 권리라는 것조차 모르고 이 땅에 살고 있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 제가 그랬나 봐요. 그런데 나는 너무나 운 좋게도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가지는 그 권리들, 이 땅에서 주어지는 그 권리들을 배울 기회를 가졌구나. 봄샘 정말 감사해요. 저 정말 이 말에 감동받았어요. 잠시만 눈물 좀 닦고요. 정말 진심이고요. 이 마음 그대로 남은 구강까지 다 듣고 완강에서 수능 특강, 수능 완서까지 꼭 완강하고 열심히 노력할게요. 안녕하세요. 재밌는 정치 문제로 다가가는 개념 수능 특강 정치를 맡은 박보은입니다. 옷이 성직자 옷 같다고 그러시네요. 네. 일단 노래는요. 노래는 2012년 2월 6일 안수연 학생이 추천해준 파이팅이라는 노래입니다. 그 노래가 나오고 있고요. 더불어서 이 글은 수능 개념 강의에 이상엽 학생이 올려준 글이었는데 저 이 글 보면서 상엽이가 아마 다시 그 개념 강의 그 부분을 틀어놓고 제가 한 말을 그대로 받아 적어서 여기다 올리지 않았나 싶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주어랑 서술어가 이렇게 안 맞게 내가 얘기를 하고 있구나. 얘기할 때 주어 서술어를 잘 맞춰서 완벽한 한 문장이 되게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강의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아무튼 했는데 제가 아마 지금 우리 27강부터 공부하게 될 이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하면서 개념 강의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인간으로서의 권리, 의무 이런 것들을 배울 단 한 번의 기회를 너희들이 갖게 되었다. 만약에 정치를 선택하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가지는 권리의 소중함 이런 것들을 배우지 못했을 텐데 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냐 막 이렇게 떠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 말에 단 한 사람이라도 이렇게 감동해서 열심히 공부하겠다 라는 말을 이렇게 올려줘서 당시에 너무 저도 감동받았었어요. 정치를 공부하면서 있잖아요. 물론 저는 수능 특강에서 여러분 그 1등급을 향한 이 만점을 향한 가열찬 공부 원래를 지향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정말 사실 내면에는요 우리가 정치 공부를 하는 가치 그리고 정치 공부를 하면서 알아가는 즐거움, 재미 이런 것들을 느끼셨으면 하는 바람이 더 커요. 수능 특강에서는 제가 그런 거 못 해드려서 좀 미안하긴 한데 아무튼 그래서 상엽이가 써준 이 글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가치를 느끼시면서 이 강좌 같이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수연이도 고맙고요. 네, 노래 잘 들었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은요. 지난 시간 복습한다는 차원에서 지난 시간 문제풀이 마저 7문제 하고요. 그리고 헌법의 인연과 원리 및 국민의 권리와 의무하는 12주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로 하면 113쪽의 6번 문제부터 해서 차근차근 다시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3쪽 6번 문제입니다, 여러분. 다음 글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 여러분 여론의 기능입니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정리를 한 다음에 여기 선지로 내려가야 한다고요, 여러분. 여론을 가늠해 보는 것은 모든 민주정부가 갖고 있는 주된 관심사입니다. 민주정부라고 하는 것은 국민이 주인인 그런 정치체제 하에서 여론이, 국민 대다수의 의견이 어떠냐 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는 건 당연하죠. 민주주의는 정부가 국민 다수의 희망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만약 한 정치체제가 이 이상을 실현하고자 한다면 국민 대다수가 정치적 쟁점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파악해야 합니다. 정부가 국민들의 생각을 잘 알지도 못하고 또 알 수도 없다면 국민의 뜻에 따라 행동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뜻에 따라서 국민의 뜻이 어떠한지를 알아서 그에 따라서 정책을 만들고 그리고 정치를 해야 한다라는 것이 요점이죠. 다 같은 말입니다. 국민의 뜻에 따라 국민이 어떻게 쟁점을 인식하는지 그 얘기죠. 그럼 볼게요. 기억. 사회적 쟁점에 관한 합의를 도출하자. 여론의 기능이 합의를 도출하는 것에 있는데 지금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민주정부는 국민의 뜻에 따라서 통치하자라는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잠시 유보, 니은 가볼게요, 여러분. 정책과 권력에 대해서 정당성을 부여해 준다. 여론이.
그렇죠. 국민의 뜻에 따라서,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아서 뜻에 따라서 하면 국민 다수의 지지와 동의를 확보한 것이기 때문에 정당성을 부여하겠죠. 맞습니다. 디귿. 부당한 권력의 행사를 감시하고 비판하는 것이 여론의 기능은 맞는데 위에서 그런 내용 얘기한 적이 없어요. 맞죠? 리을. 법률 제정 등 정책 결정의 방향성을 제시하죠. 국민의 희망에 따라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고 그것을 파악하면 네, 어떻게 정책 결정할지 그 방향이 나타나잖아요. 맞습니다. 정답은 여러분 니은 리을하는 4번 되겠습니다. 다음 사례에서 나타난 언론의 역할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한 신문사는 어떤 환경단체가 그야말로 비리의 온상임을 만천하에 폭로를 했습니다. 환경단체가, 시민단체가. 이게 실망스러운 그런 소식이네요. 아무튼 그 소식을 전했습니다. 기사에 의하면 이 단체는 천연가스 개발 사업을 벌인다면서 수많은 시추공을 파 그렇지 않아도 멸종 위기에 놓인 새가 떼죽음을 당하게 했고 환경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경치 좋은 곳에 땅을 사들였다가 방침을 바꿔 다시 개인에게 불화하면서 단체 간부들에게 헐값으로 또 넘겨서 이들이 그 땅에 호화주택을 짓기도 하고 아주 그냥 비리의 온상이라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타난 언론의 역할입니다. 보세요. 5번부터 볼까요? 쟁점을 해설하고 있다. 한미 FTA에 대해서 또는 대학 등록금에 대해서 또는 무상급식에 대해서 그런 쟁점이 있는데 그 쟁점에 대해서 해설하고 있다. 네, 이런 측면에 있어서는 이런 측면에 있어서는 긍정적이고 부정적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환경단체가 비리의 온상임을 알려주는 소식이었어요. 아니죠. 정부 비판하는 거 물론 아니겠고 쟁점을 분석하는 내용도 아니고 대안 제시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사실을 비리의 온상이라는 그 사실을 찾아내서 보도를 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고르시면 되죠. 다음 보겠습니다, 여러분. 네. 밑줄 친 법안에 대한 옳은 추론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미국 하원은 기자들의 취재원 보호 권리를 명시한 언론 보호 법안을 찬성 이렇게 압도적인 표차로 가결을 했습니다. 이날 하원 전체 회의를 통과한 언론 보호 법안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면 테러 행위나 국가 안보 손상 등의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자들이 뉴스 취재원을 밝히지 않아도 처벌을 면할 수 있게 됐다. 어떤 사람에게서 그 정보를 들어서 이런 기사를 내보내는지 그 정보원이 누군지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밝히지 않아도 기사를 내보낼 수 있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보도하기가 훨씬 쉬워졌죠. 여러분 보도하기가 훨씬 쉬워졌죠. 예전에는 내가 이 기사를 내려면 어떤 취재원으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어서 그 근거를 댔었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취재원을 그렇게 막 보호하고 취재원이 누군지 밝히지 못하는 상황이면 기사도 못 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취재원이 누군지 밝히지 않아도 된다라고 했으니까 기사를 훨씬 더 폭넓고 훨씬 더 자유자재로 쓸 수 있게 된 거예요. 보도의 자유가 높아졌습니다. 그럼 보세요. 이 법안, 보도의 자유를 높인 이 법안에 대한 이 영향에 대한 옳은 추론이에요. 첫 번째, 언론의 자유가 신장될 것이다. 그렇죠. 더 많은 기사들을 더 자유롭게 쓸 수 있게 되니까 그럴 수 있겠네요. 니은, 언론에 의해서 사생활 침해가 여러분 줄어들까요? 늘어날 거예요, 여러분. 보도의 자유가 행해지니까 어떤 취재원으로부터 어떤 소식을 들어서 기사를 쓰는 가운데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경우도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또 보도의 자유가 높아지니까 알 권리를 증진시키는 효과는 있겠죠. 많은 내용들의 그런 많은 부분에 있어서의 기사들이 막 나올 테니까 폭넓은. 리을, 정부와 사회에 대한 언론의 감시 기능이 약화될 것이다. 언론이 보도의 자유를 갖게 되면 보다 더 잘 많이 감시하는 그런 내용들의 막 기사를 막 내보낼 수 있을 것 같지 않나요, 여러분? 네. 따라서 여러분 정답은 기억 디귿 해서 2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넘겨볼게요, 여러분. 수능 실전 문제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줄 친 기억 리을에 대한 옳은 분석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어떤 언론사가 나왔네요. 신문사. 어떤 세모세모협회가 원초적인 부실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세모세모협회와 그 회원들에 대한 이미지 및 신뢰도를 실추시키는 내용을 기사화하였습니다. 이에 세모세모협회가 곧바로 반론보도 청구에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대해서 법원이 동그라미 신문사는 기사에서
확인을 전혀 하지 않은 채 사실과 다른 일방적인 주장을 사실인 것처럼 그대로 보도하였다고 판시하면서 반론 보도를 게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를 하라고, 미안합니다라는 반론 보도를 올림으로써 서로 화해하라는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대요. 보겠습니다. 기억. 이 언론사는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언론사의 책임에 뭐 있었습니까? 사실에 근거해서 객관적으로 보도해야죠. 사실을 확인하지도 않은 채 소홀히 했어요, 여러분. 니은 볼까요? 세모협회는 국민의 알 권리와 여러분, 알 권리,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라라고 주장하는 거 누구일까요, 여러분? 기억 아닐까요? 기억? 신문사가 그러겠죠. 기억, 니은 다 틀렸네요. 디귿은 어디냐면 법원입니다. 법원은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명예훼손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그렇죠. 법원은 사실을 전혀 확인하지 않은 채 일방적인 주장을 해서 반론 보도를 게재했으면 하도록 하라라고 했잖아요. 명예훼손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리을, 화해 권고 결정은 사법기관이 바로 이 신문사와 이 협회 간의 분쟁을 조정해서 서로 화해하라라고 권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맞네요. 따라서 여러분 정답은 디귿 리을하는 3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볼게요, 여러분. 다음은 어떤 정책에 대한 여론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죠, 여러분. 보세요. A당은 보니까 매우 반대, 그저 그렇다가 수치가 미미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찬성, 매우 찬성하는 찬성 쪽에 지배적인 여론이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한 80% 정도. 그런데 B당을 보니까 매우 반대, 한 49%, 그리고 찬성 해서 35%, 지배적인 의견은 없고 분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전체 국민도 보니까 여기 이렇게 해서 여기 이렇게 보니까 35, 18에서 이 반대가, 찬성이 조금 더 많긴 하죠. 50이 조금 넘나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립적인 의견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볼게요, 여러분. 1번, 국민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가 쉽다. 여러분 보시면 전체 국민의 40%는 싫다라고 하고 있어요. 물론 반이 넘게 찬성 쪽에 있지만 국민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가 쉽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중립적인 의견은 미미하고 찬반이 그래도 팽팽한 그런 모양새를 보이니까. 네. B당 당원 사이에는 지배적인 여론이 형성되어 있지 않죠. 지배적인 여론 없습니다. 이 동그라미 정책은 B당보다 A당의 정당 정체성에 더 부합하고 있는 것 같네요. 왜냐하면 A당 찬성이 아주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고요. 이 정책과 관련된 사회적 대립과 갈등이 나타나지 않겠어요? 분명히 반대가 40% 정도 됩니다. 나타나요. 5번, 언론의 자유가 보장될수록 전체 국민의 여론은 A당 당원의 여론 분포 형태로 이렇게 옮겨갈 것이다. 여러분, 언론의 자유가 되면 이쪽으로 간다라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더 극단적으로 대립으로 갈 수도 있고 알 수 없음이죠, 여러분. 따라서 정답 3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볼게요. 다음은 어떤 사건 보도와 관련해서 A국 정부가 언론사에 하달한 보도 지침입니다. 우리나라도 과거 정권에서 보도 지침이 있었던 사례가 있죠. 이런 식으로 보도하라. 네. 그래서 대통령이 비행기를 탔는데 이 책을 읽고 있더라. 이 책을 읽고 있는 대통령의 모습을 보도하라까지 했습니다. 네. 아무튼 검찰이 발표한 조사 결과 내용만 보도할 것. 검찰이 발표한 조사 결과 내용만 보도하고 시민단체가 발표한 내용을 보도하지 말 것. 사회면에서 취급할 것. 앞면에 나오지 않게 하고 사회면 뒤로. 검찰 발표문 전문은 꼭 실어줄 것. 자료 중 사건의 성격이라는 제목을 꼭 뽑아낼 것. 완전 하나하나 다. 여러분 언론의 자유가 없는 거죠. 시중에 나오는 반체제 측의 고소장 내용이나 반대 측의 고소장 내용이나 여성단체 등의 사건 관계 서명을 일체 보도하지 말고 검찰 조사 내용만 보도할 것 이랬습니다. 네. 참 언론의 자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1번. 국민의 알 권리가 침해되죠. 국민은 정말 이쪽 의견과 이쪽 의견을 다 알아야 하는 것이 국민의 권리인데 그렇습니다. 언론의 편집의 자유가 훼손됐죠. 이 사건의 성격이라는 제목을 뽑아서 해라. 사회면에 실어라. 네. 언론의 자유가, 편집의 자유가 훼손된 거죠. 맞고요. 권력에 대한 감시와 비판이 약화된 거죠. 그대로 따라서 지침대로 하라라고 하는 거니까. 또 여론의 왜곡으로 정책 결정이 지연된다.
여론이 왜곡될 가능성이 있죠. 이런 기사를 실으면 어머 정말 저 여성단체가 이상하구나 막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왜곡될 수 있는데 여러분 정책 결정이 늦춰진다, 지연된다. 이건 여기랑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가 되죠. 따라서 옳지 않은 것 4번입니다. 여기 왜 이렇게 그었을까요? 침해된다, 동그라미, 훼손된다, 동그라미, 약화된다, 동그라미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정답이 아니라고. 권력 남용으로 국민의 이익이 무시되겠죠. 권력을 남용하고 있습니다. 정치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언론까지 장악하려고 하고 있어요. 정답 4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 볼게요. 다음은 도청을 통해서 입수한 정보의 보도 여부를 둘러싼 법원의 판결문의 일부입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법원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법원이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국가가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려는 경우 정당한 법률을 근거로 적정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는 원리, 이런 원리가 있어요. 기본권을 제한할 때는 법률을 근거로 해서 그런 절차를 따라서 해야 된다라는 원리를 통해서 이 원리는 불법 도청을 통해서 확보한 정보가 언론기관을 통해서 제한 없이 보도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된대요. 다시 말하면 기본권을 제한하려는 경우에 정당한 법률을 근거로 해서 해야 된다라는 원리에 비추어 보면 여러분 불법 도청을 통해서 이렇게 정보를 수집하고 그러면 안 되겠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죠. 이거에 기반해서 본다면. 네. 또한 정보의 형성 및 취득, 처리와 전달이 언론 보도라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통제 없이 허용되면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사생활의 비밀이나 공중도덕 및 사회윤리를 훼손하는 불법적인 취재와 보도를 조장하고 자의적인 기준에 따라 정보를 취사 선택하면서 이루어진 아주 편향된 보도를 그냥 놔두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기본권을 제한할 때 또는 기본권이 제한될 때는 정말 정당한 법률을 근거로 해야 하므로 불법 도청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사생활을 침해하고 공중도덕을 해치고 이러는 것을 그냥 묵인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볼게요. 여기 그래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 지금 들어왔죠. 1번. 언론의 책임을 묻는 것이 공정 보도를 위축시킬 것이다. 언론의 책임을 묻지 말자. 지금 그러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네. 언론은 이렇게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이나 이런 걸 훼손하면 안 되죠. 또 도청을 통해 입수한 정보의 보도도 언론의 자유에 해당된다. 지금 도청을 통해서 해도 된대요? 안 된다는 겁니다. 3번.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서 언론의 자유는 중시되어야 한다.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서 언론의 자유가 중시되어야 하지만 정당한 법률을 근거로 해서 정보를 취득하거나 이래야 한다라는 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요점이에요. 그렇다면 정답은 4번입니다.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고 불법 도청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입수한 내용은 보도되어서는 안 된다. 정말 이 정당한 법률에 근거해서 해야 한다. 그 내용을 여기서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정답은 4번. 5번. 위법성이 있어도 내용에 문제가 없으면 언론 보도는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 네. 위법성이 있어도 내용에 위법성이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불법 도청하고 그러면 안 돼요. 틀렸습니다. 5번 틀렸네요. 네, 여기까지 해서 115쪽까지 문제를 풀어보았고요. 이제 여러분 116쪽으로 갑니다. 116쪽으로 가서 헌법의 이념과 원리 및 국민의 권리와 의무 관련해서 이제 개념 정리부터 팍팍 하고 또 문제로 다가가는 개념도 하고 문제풀이도 해보고 그러겠습니다. 네, 한판으로 정리하는 개념. 네, 헌법과 기본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네, 12번째 주제입니다. 12번째 주제는 아주 깁니다. 헌법의 우리 개념 강의에서는 선생님이 2강으로 나눠서 했었는데 네, 헌법의 기본 원리와 및 국민의 권리와 의무입니다. 아이고, 부러졌네요. 네. 국민의 권리와 의무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2판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헌법의 기본 원리 관련해서 그리고 국민의 권리와 의무 관련해서 2판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헌법 관련해서 그리고 국민의 권리와 의무하는 기본권 관련해서 2판으로 지금부터 정리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볼 것이 뭐냐면 바로 헌법이에요. 선생님이 헌법을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네. 처음 한 판 헌법책 대한민국 헌법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헌법. 여러분, 헌법이 뭐냐면
여러분 학교에도 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교칙 열어보면 복장은 어떻게 하고 뭐 머리는 어떻게 하고 그리고 수업 시간은 어떻게 나누고 그런 것들이 다 써서 있어요. 학교도 그런 규칙을 적어놓고 또 회사에 가도 회사의 사칙이 있습니다. 또는 진짜 친구들끼리 만나서 모임을 만들어도 규칙을 설정해요. 회장은 한 명으로 한다. 임기는 몇 년으로 한다. 월별로 회비는 얼마씩 걷는다. 네, 친구들 결혼할 때는 뭐 10만 원씩 낸다. 얼마씩 낸다. 뭐 돌잔치에는 얼마씩 이렇게 다 정해놓습니다. 하물며 진짜 사람 몇 명이 모여가지고 모임을 할 때도 그런 규칙을 만드는데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통치하는데 그런 규칙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내용 규칙이라는 말을 명령 규칙할 때 그 규칙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일반적으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통치하는 데 있어서도 뭔가 그런 규칙이 필요합니다. 그것들을 적어놓은 그것이 바로 헌법입니다. 헌법. 그래서 이 헌법 안에는 우리나라 권력은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로 나눈다. 걔네들은 각각 무슨 권한을 한다. 대한민국은 어떤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이런 내용들이 다 써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헌법입니다. 그래서 헌법의 내용을 크게 두 가지로 분리해 보면 권력 분립에 대한 내용이 하나 나오고 그리고 기본권 보장에 대한 내용이 하나 나옵니다. 하나? 이게 엄청 길죠. 그래서 헌법을 뜯어보면 헌법 안에는 크게 권력은 어떻게 나눠지고 다시 말하면 국가 기관의 조직과 작용에 대해서 써 있고 권력 분립, 그 다음에 기본권, 평등권, 뭐 자유권 이런 것들을 보장해주겠다 하는 내용들이 막 써 있는 거예요. 네, 이게 바로 대한민국 헌법입니다. 그래서 헌법을 딱 보면 헌법 제일 앞에 있는 전문을 보면 이게 앞에 있는 글이다라고 해서 전문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제일 앞에 쫙 열어보면 제일 앞에 있는 글 전문이 나옵니다. 이 전문에 보면 뭐가 나와 있냐면 대한민국 건국 이념이 써 있어요. 여러분 기본이니까 적지만 3학년 평가원 또는 교육청 또는 이렇게 수능에서는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훨씬 커요. 기본이니까 헌법 제일 앞을 이렇게 열면 나오는 전문에 건국이념이 써 있는데 그 건국이념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만들 때 대한민국을 이런 나라로 만들겠습니다 하는 그 이념이 써 있는 거예요. 목적이. 대한민국을 민주주의, 우리 민족이 다 같이 함께하는 정말 어떤 다른 민족으로부터 지배받지 않는 다 같이 함께하는 그런 나라로 만들겠습니다. 국제 평화를 유지하는 그것을 목적으로 하는 나라로 만들겠습니다. 민주, 민족, 국제 평화주의 이념이 건국 이념이 제일 앞에 써 있어요. 네, 이거 답니다. 그리고 나서 전문을 지나서 딱 이제 이렇게 열어보면 1조부터 차근차근 써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제 10조입니다. 10조에는 어떤 내용이 써 있냐면요. 여러분 절대로 헌법을 지금부터 하는데 헌법을 외우실 필요는 절대로 없습니다. 여기 10조에 뭐라고 써 있냐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 네. 또 행복 추구권을 가진다. 이건 절대로 침해할 수 없는 불가침의 권리다. 불가침의 권리로서 선생님이 문제로 다가가는 개념에 또 써두었습니다. 불가침의 권리로서 국가가 이것을 보장해야 된다. 인간 존엄성 이런 것들을 보장해야 된다. 이 내용이 이렇게 써 있어요. 10조에. 이 10조는 굉장한 조항이에요. 이 헌법 전체의 가장 대표적인 조항입니다. 10조는 그래서 그 의의를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헌법의 최고 가치 지표다. 대한민국 헌법을 만들어낸 목표이기도 한 겁니다. 대한민국 헌법에서 최고로 말하고 싶은 건 인간을 존중해 주겠다. 그게 최고로 말하고 싶은 거라고요. 최고 가치 지표다. 또 이 10조는 또 어떤 의의를 가지고 있냐면 보세요. 인간은 존엄하고 이건 절대로 침해할 수 없다. 왜 절대로 침해할 수 없을까요? 그리고 국가 니네 있잖아. 근데 국가는 이 절대로 침해할 수 없는 인간 존엄을 보장해야 돼. 그러려고 국가 너네 세워진 거야. 라는 사상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 존엄성, 행복 추구권 하는 것은 절대로 침해할 수 없는 왜? 하늘이 부여했으니까.
따라서 우리 헌법의 10조는요. 10조를 보면 아, 우리 헌법이 천부 인권 사상을 수용했구나 라는 것을 또 확인할 수가 있어요. 또 더 가볼게요, 여러분. 또 더 가서 얘기해 보면 이 헌법의 10조는요. 모든 법령 해석의 기준이 됩니다. 이 말이 어렵나요, 여러분? 헌법의 20조는 인간 존엄성을 규정한 조항입니다. 인간 존엄성. 이 인간 존엄성이라고 하는 이 가치는 이 헌법 아래에 있는 모든 법, 명령을 해석하는 기준이 된다고요. 법이나 명령 같은 것이 굉장히 단조로운 한두 줄로 나와 있잖아요. 그것들을 해석할 때 정말 인간 존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되도록 이게 기준이 된다라는 겁니다. 법이나 명령을 해석할 때 인간 존엄성을 해치지 않는 법, 그것을 보장하도록 하는 것. 그래서 이런 말로도 씁니다. 뭐라고도 쓰냐면 국가 권력 행사의 한계가 된다. 뭐가요, 여러분? 인간 존중이라는 제10조가 이 10조가 국가 권력을 행사할 때 이 권력이 힘이잖아요. 힘을 행사할 때 인간 존중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하도록 하는 딱 한계점, 기준점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여기 굉장히 어려운 말 같지만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선생님은 외워져 있죠. 외워져 있지만 여러분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이런 10조와 관련된 조항이 문제로 출제가 됐었어요. 이렇게 인간 존중에 관련된 다른 나라 막 조항까지 넣어서 이렇게 출제가 됐었어요.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그렇게 문제로 나왔었어요. 그러면 최고 가치 지표다. 아, 여기에 천부 인권 사상이 들어가 있구나. 문제 보면서 여러분 이해 지금 해두시면 바로바로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법과 명령을 해석할 때 이것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래서 국가 권력이라는 힘이 행사될 때도 이것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돼야 돼요. 한계점. 국가 권력 행사의 한계점, 기준점이 되는 거죠. 네, 여기까지 봤습니다. 이제 세 번째 얘기할 거 뭐냐면 이 헌법 안에 전반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헌법의 기본 원리라고 합니다. 헌법 안에 이 조항들을 보면 아, 이 원리가 들어가 있구나, 이 원리가 들어가 있구나, 우리가 그걸 이제 찾을 수가 있는데요. 이 기본적인 원리가 몇 개가 있냐면 바로 6개가 있습니다. 우리 교재에는 지금 5개밖에 안 나왔는데요. 그래도 기출된 것을 보면 우리 교재에 빠진 그 원리로 나와 있기 때문에 선생님은 6개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헌법의 기본 원리가 뭐냐면 바로 이 국민주권주의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 국민주권주의, 자유민주주의 막 하는 6가지 기본 원리가 있어요. 이 기본 원리는요, 우리나라 헌법을 펼치면 여기저기에 막 나타나 있다고요. 네. 헌법에 전반적으로 막 나타나 있는 그것이 바로 헌법의 기본 원리입니다. 첫 번째 국민주권주의인데요. 자, 보세요. 국민이 주인이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이 의미는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네. 이 실현 방안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있으면, 국민이 주인이면 국민이 스스로 통치해야 되겠죠. 주인이니까 스스로 통치해야죠. 국민 자치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스스로 통치하기가 요즘 어려워요. 맞죠? 여러분, 선생님 회사에 출근해야 되고, 여러분 학교 가야 되고, 네. 통치하러 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대표를 대신 올려보냅니다. 따라서 국민주권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첫 번째 방안은 대의제를 실시하고 있어야 돼요. 그럼 대의제는 여러분 어떤 모습입니까? 대표를 국민이 선출해서 올리는 거죠. 이게 대의제죠. 다시 말해서 이 대의제가 그렇다면 잘 운용되기 위해서는 여기 보세요. 여러 개의 정당이 존재해야 되고, 그래야 우리의 선택할 권리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보세요. 이 국민들은 참정권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등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여기 하나 더 말하면 이걸 4번이라고 하고, 여기 하나 더 말하면 선거제도. 아유, 이거 여러분 잘 보이시나요? 네. 다시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헌법에 들어가 있는 기본 원리 첫 번째 국민주권주의예요. 시험 문제 나올 때는요, 국민주권주의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제시문이 있습니다. 제시문이 막 줄줄줄 써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써 있는 제시문을 보고 어떤 기본 원리인지 찾는 것. 국민주권주의인지 자유민주주의인지 어떤 기본 원리인지 찾는 것. 또 하나는 이 국민주권주의라고 한다면 이것을 실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잘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주권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 선생님 맥락에 따라서 그대로 따라오세요. 국민이 스스로 통치해야 되고 대의제 하고 있어야 국민주권주의 실현되는구나. 대의제 하려면 정당 여러 개 있어야 되네. 복수정당제, 선거제도 있어야 되겠네. 그리고 국민에게 참정권이 있어야 되겠고 국민이 막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국민주권주의 되겠구나. 노란색이 여러분 실현 방안입니다. 두 번째, 자유민주주의예요. 여러분 자유민주주의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를 합친 겁니다.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를 합친 거예요. 해볼게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이 민주주의는 국민에 의한 지배를 의미하는 거고, 자유주의는 자유롭게 내버려둬! 국가의 간섭 배제, 국가라고 써줘야 되겠네요. 국가의 간섭 배제. 이런 것 등을 의미합니다. 배제, 기본권 보장. 여러분, 이 자유주의에서 여러분이 제일 기억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합쳐진 거지만 궁극적으로 자유민주주의에서 강조하는 건 바로 기본권 보장이라는 바로 이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첫째, 권력이 분립되어 있어야 돼요. 권력이 어떤 독재자한테 돼 있으면 여러분 기본권 보장 안 돼요. 우리를 막 억압할 거예요. 밤에 다니지도 못하게 해요. 네, 머리도 막 자르라 그러고 짧은 치마도 못 입게 합니다. 네, 권력이 분립되어 있어야 하고 이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 마음대로 통치하면 안 되고 법에 따라서 통치해야 돼요. 네. 자, 다시 보세요. 자유민주주의의 실현 방법은 권력 분립과 법치주의 등등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가 더 있지만 대표적으로 이 두 가지를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국민주권주의와 자유민주주의가 제일 어렵고요. 사실 이제 나머지는 쉽습니다. 나머지 한 3개 정도 있는데요. 네, 복지국가의 원리. 어렵지 않은데 자주 출제되니까 빨간색으로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문화국가주의 있습니다. 문화국가주의는 문제로 다가가는 개념으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교육, 과학, 예술 이런 것들을 진흥하자라는 그런 주의입니다. 네, 복지국가는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자 그런 주의고요. 기본 원리 하나, 둘, 셋, 네 가지 나왔잖아요. 2가지만 더 써보면 네, 여기다가 2가지를 더 쓰겠습니다. 여러분 그 밑에다 쓰세요. 반듯하게 좀 잘 쓰면 좋은데. 네. 국제평화주의, 그리고 평화통일주의. 여러분, 기본 원리 지금 6가지 나온 거 있죠? 6가지 전체를 여러분 꼭 알아두셔야 돼요. 6가지 전체를 알아두신 상황에서 각각의 실현 방향, 특히 국민주권주의, 자유민주주의 꼭 알아두셔야 되겠고, 국제평화주의, 평화통일주의. 평화통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남북 간의 대화를 한다. 문화 교류를 한다. 그런 게 되겠고, 국제평화주의 여러분 실현 방안 정리해 놓습니다. 어떻게 해요? 국제평화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외국인의 지위를 보장한다. 보장. 두 번째, 국제법을 존중한다. 세 번째,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침략적 전쟁하지 않음으로써 여러분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거 모든 전쟁을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전쟁을 부인하는 게 아니고요. 모두 침략적 전쟁만 부인합니다. 우리나라가 우리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나라를 침략하려는 행위는 안 하겠다. 왜요? 국제평화주의를 위해서. 국제평화주의를 위해서, 국제평화를 위해서 국제법을 다른 나라들이 다 합의하에 만든 그 국제법을 존중하겠다. 그리고 외국인의 지위를 보장해 주겠다. 국제평화를 위해서. 여러분, 여기까지 지금 한 판으로 정리하는 개념 차근차근 다시 한 번만 정리할게요. 대한민국 헌법은 대한민국의 아주 가장 최고의 법입니다. 그 안에는 국가기관의 조직과 작용에 대한 권력 분립과 기본권 보장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일 앞을 열어보면 건국이념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 다음을 좀 넘겨보면 제10조가 나옵니다. 이 10조는 인간 존엄성, 인간 존중에 관한 조항으로서 바로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가집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헌법을 어디든 열어보든 간에 아주 곳곳에 정말 반영돼 있는 기본적인 원리 6가지가 있습니다. 이 6가지를 통째로 국민주권, 자유민주주의, 복지국가, 문화국가, 평화통일, 국제평화주의 이렇게 6가지 딱 해놓으신 상태에서 이 각각의 실현 방안, 여러분 선생님이 지금 노란색으로 써놓은 거 있죠? 특히 국민주권주의,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국제평화주의의 실현 방안들을 여러분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헌법의 기본 원리는 다음 시간쯤에 확인하게 되겠지만 6월 모의평가에는 반드시 나옵니다. 네. 이제 두 번째 여러분 기본권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기본권이란 무엇이냐면 기본권이란 헌법에 규정하여 보장하는 인권입니다. 네, 빨간색 여기 있네요. 인권. 기본권이 인권이라고요? 네. 인간으로서부터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권리가 있었는데 그게 인권이죠. 인권을 헌법에 써놓은 것을 특히 기본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인권을 헌법에 써놓은 것을 기본권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우리 막 혼용해서 사실은 쓰기도 합니다. 따라서 지금 이 기본권의 개념 자체가 인권인데 헌법에 써놓은 인권을 기본권으로 부르다 보니까 이 기본권의 본질에 대해서 그럼 본래 성질이 원래부터 갖고 있는 거야? 헌법에 써줬기 때문에 갖게 된 거야? 하는 논쟁이 붙을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것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자연권 사상과 실존권 사상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연권 사상은 바로 이 의미예요. 뭐냐면 헌법에 규정하긴 했지만 이건 우리가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인권이잖아. 그냥 인권을 헌법에 써놓은 것일 뿐이야.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거거든. 기본권은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거야. 절대적인 거야. 절대성을 강조합니다. 자연권 사상은. 그런데 실존권 사상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현실에서 정해준 권리야. 인권 봐봐. 그냥 인권이 아니라 헌법에 써놓았기 때문에 보장해주는 거거든. 현실에서 헌법에 써주었기 때문에 보장되는 거야 라고 보는 게 실존권 사상입니다. 그래서 이 실존권 사상은 기본권의 상대성. 상대성의 의미는 뭐냐면 제한이 가능하다라는 의미입니다. 현실에서 정해준 권리이기 때문에 현실에서 필요에 따라서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등등의 필요에 따라서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 실존권 사상인 거죠. 여러분 이해되시죠? 기본권의 정의가 이러함으로 본질에 대한 이러한 대립되는 의견들이 있다. 이제 두 번째. 그렇다면 이 기본권은 헌법에 규정하여 보장하는 인권인 이 기본권은 자유권, 평등권, 참정권 이런 것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 어떠한 기능을 가지고 있을까?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기본권 가운데서 아주 가장 대장 기본권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인간 존중이라는 기본권이 있어요. 여러분 이 인간 존중이라는 기본권은 인권은
어떤 기능을 갖게 해주냐면 보세요. 돈이 많거나 적거나 잘생겼거나 못생겼거나 정말 어떤 상황에 있거나 간에 모든 사람은 인간으로서 존중받아야 하고 존엄하고 가치가 있다라는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요. 사회를 하나로 통합시켜주는 그런 기능을 하게 돼요. 그렇죠. 잘났다 못났다 뭐 그게 아니라 모두 존중받을 만하대요. 그러니까 사회를 하나로 뭉쳐주죠. 또 보세요. 기본권 중에 여러분 참정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참정권이라는 기본권을 통해서 정치 권력을 창출합니다. 그래서 기본권의 기능 두 번째 얘기하면 정치 권력을 만들어내는 기능을 하죠. 기본권이. 또 기본권은요. 정치 권력을 통제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기본권에 자유권, 평등권 막 그런 거 있어요. 정치 권력 있지? 니네 힘이잖아. 힘인데 절대로 자유, 평등 이런 거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 라는 그런 기능을 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사회통합, 정치 권력 창출, 정치 권력 통제의 기능이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이제 하나 더 갈게요. 3번. 이 기본권의 내용입니다. 또는 종류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문제통에서 다시 또 확인이 되니까. 아주 가장 대표, 인간 존중, 행복 추구. 됐죠, 여러분? 이게 가장 대표. 두 번째 헌법을 열어보면 기본권 두 번째, 이게 10조에 있었던 내용이고요. 두 번째 11조에 뭐가 나오냐면 평등권이 나옵니다. 여러분, 기본권의 내용을 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각각의 기본권의 성격을 기억하는 겁니다. 성격을. 다시 말하면 이 평등권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냐면 가장 기본이 되는, 즉 본질이 되는 기본권이고 본질적 기본권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또 기본권, 다른 기본권 보장의 전제 조건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 전제 조건이라는 말을 좀 보세요. 네, 왜 끝까지 와가지고. 전제 조건이라는 말 보세요. 전제 조건 뭐냐면 다른 기본권이 있어요. 자유권, 뭐 참정권, 뭐 다른 기본권이 있는데 평등하지 않는 상태에서, 평등이 밑바닥에 깔리지 않는 상태에서 자유가 가능할까요? 참정권 행사가 가능할까요? 아니죠. 다른 기본권, 모든 기본권의 전제 조건이 된다라는 게 바로 평등권의 성격입니다. 그 다음에 볼게요. 자유권입니다. 빨간색 부러졌으니까 노란색으로 쓰겠습니다. 자유권은 여러분 국가, 로, 부, 터의 자유가 기본권의 성격으로 변할 때 이 자유권이 된 것이고, 예, 간섭하지 마! 그러니까 소극적이죠. 그쵸? 그 다음에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역사적 기본권이라고 부르고, 또 하나 중요한 거, 헌법에 써놓지 않아도 보장해 줍니다. 그래서 뭐라고 불러요? 포괄적 기본권이라고 부릅니다. 네, 헌법에 안 써 있어도 보장해 줍니다. 자유는 너무 많아서요. 헌법에 안 써 있어도 보장해 줍니다. 또 보세요. 좀 이렇게 옆으로 빼겠습니다, 여러분. 요만큼이라도. 요만큼이라도 뺄게요. 이렇게 풀었죠. 네. 그 다음에 할 게 뭐냐면 참정권입니다. 참정권. 여러분, 참정권은 어떤 자유죠? 국가의 자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참정권은요, 좀 적극적인 성격을 지닙니다. 얘가 소극적이라면 적극적이죠. 적극적으로 국가의 어떤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거니까. 그런데 적극적이라는 말 대신 능동적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참정권, 종류로서, 참정권의 예로서, 뭐 국민투표권, 그 다음에 선거권, 그 다음에 공무단임권, 공적인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권한, 다시 말하면 공무원이 될 권한, 이게 바로 참정권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밑에 보시면 이제 사회권. 여러분 사회권은 어떤 권리였죠? 네. 국가 뭘까요?
국가에 의한. 너무 옆으로 왔어요. 계속 후회입니다, 후회. 국가에 의한 자유가 바로 사회권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권은 적극적이고, 또 하나 기억할 거 여러분 요거와 대비해서 기억해 주셔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열거적 또는 개별적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 말의 의미는 여러분 뭐냐면 헌법에 써 있는 것만 보장해 준다. 자유는요 헌법에 너무 많아서 다 쓸 수가 없어요. 따라서 헌법에 써 있지 않은 것도 보장해 줍니다. 그래서 포괄적이에요. 그런데 사회권은 써 있는 내용만 보장해 줍니다. 열거적이고 개별적이죠. 네. 그래서 대표적으로 교육에 관한 얘기가 나오면 여러분 사회권이고요. 근로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사회권이고요. 또 환경에 대한 얘기가 나와도 사회권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이거 어떡합니까? 여기 옆으로 또 나와야 되겠네. 이런. 네, 여기 또 나와야 되겠습니다. 이게 뭐야? 네, 청구권. 원래 계획은 여러분 이러지 않았습니다. 네, 청구권의 성격. 민망해서 그냥 땀이 나네요. 네, 청구권의 성격. 청구권은 국가에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수단적 권리다라고 얘기하고 내가 만약에 자유권을 침해당했을 때 국가에 요구해요. 따라서 다른 기본권 보장을 위한 기본권 이렇게 불려요. 여러분 분명 평등권에 다릅니다. 여러분 평등권에는 기본권 보장의 전제 조건이라고 얘기했고 청구권은 기본권 보장을 위한 기본권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수단적인 기본권이다 라고 불리는 거죠. 여러분 청구권에 예를 들면 뭐 있냐면 재판 청구권 이렇게만 쓸게요. 재판 또는 문서로서 여기에요. 청원권 국가 배상 청구권 네,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 이렇게 다 써 있습니다. 한 5개가 됩니다. 이렇게 해놓고 우리 교재에 있으니까 여기까지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 기본권의 내용 별거 안 되는 게 이렇게 나와가지고 여러분 여기 다시 한 번만 정리할게요. 여러분 기본권 관련해서는 헌법에 규정하는 인권이다라는 정의가 되어 있으므로 인권이야 원래부터 갖고 있는 거야 자연권 사상 아니야 헌법에 규정해서 현실에서 정해준 거야 실정권 사상 기본권의 기능, 인간 존중을 강조하니까 사회 통합, 참정권 통해서 정치 권력 창출, 기본권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치 권력 행사해야 된다고 해서 정치 권력 통제, 그리고 기본권의 내용 쭉 보았습니다. 여러분 쭉 보면서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한 거 뭐냐면 기본권의 성격이에요. 소극적이다, 적극적이다, 열거적이다, 개별적이다 이렇게 나온 것들 있죠? 그 성격을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네, 여러분 여기까지 한 판으로 정리하는 개념 다 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문제로 다가가는 개념하고 우리 교재에 있는 주요 제시문들도 한번 읽어보면서 또 정리하고 문제풀이도 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지요, 여러분. 안녕.